이 시점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미술 교사 실험이 있었어요. 미술 교사하고 일반인들하고 미술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하고 좋은 그림을 골라봐라라는 실험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65%에서 75%가 일치해요. 사람은 그림을 전공하지 않아도 좋은 그림을 느껴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이제 특히 새들 중에서 바우어새라고 자기 정원을 가꾸는 새가 있는데 되게 아름답게 정원을 가꿔요, 새가. 미적인 감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화생물학적으로 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좋은 미술 작품을 소장하고자 하는 본능은 부자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정신지체 장애인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좋은 그림에 대한 소유욕을.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미술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이 무엇이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거기에는 희소성이라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보편적인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쌀을 우리가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진 않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희소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예술품은 지금까지는 희소성의 가치로서 또는 그 소수가 누리는 소수 엘리트가 누리는 그런 것으로서 인식되어 왔지만은 미래 사회는 이게 그 미술품이라는 게 쌀처럼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인류가 너 그 그림 아직도 모르니 이러면 도저히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림에 대한 나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좋아라는 그런 만약에 견해가 전혀 없었다 이 사람이 그럼 아예 대화에 끼지도 못하는 그 정도의 생활 완전히 우리 몸속에 젖어 있는 그런 식이 되면서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한국, 이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그 사이에 굉장한 과도기도 있고 뭐 재난도 있고 때로는 전쟁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 우리 인간 사회는 수준 높은 평론가, 비평가 또는 아주 손기술 좋은 화가들 그런 사람들이 보편화된 세상이 될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뭐 예술 전반적으로 음악도 들어가 있고 작곡도 들어가 있겠지만은 이제 거기에 그 주류 세력은 저는 예술과 그림을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해안을 가진 사람들이 안목이나 그 능력이나 또는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문학의 리더가 된다는 것이죠. 리더가 될 것이다. 네, 그게 보편화가 되니까. 특정 미술품을 담보로 전 세계 통화량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일본에서 고호의 작품을 450억인가에 산 사람이 있었어요. 500억대 그림인데 이 사람이 자식들한테 유언해 남기기를 이 그림을 나의 무덤에 함께 묻어달라요. 500억 넘는 그림을 나의 무덤에 묻어달라라는 사건은요. 저 노인네가 미쳤나?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인류사적인 사건이에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돈보다 나의 추억이 더 소중하다예요. 돈보다 나의 추억과 나의 스토리가 더 소중하다라는 사건이 500억이 넘지만 비록 이 그림이 500억이 넘지만 나의 무덤에 함께 묻어서 썩게 해달라예요. 그 사람 유언이에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가치에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원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에 원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사람은 어쩌면 고호의 어떤 그 스토리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떤 순간.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때 다른 건 딱 놓고 가고 싶은데 딱 한 가지를 가져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고호하고 그 코드가 맞았던 어떤 그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의 그 그림에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연. 근데 500억 있지만 이건 돈이 아닌 거예요. 추억이에요, 추억. 그래서 그 샌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추억이라고 얘기했어요, 추억. 궁극적으로 인간은 가치의 저변이 금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스토리예요. 지구상에 통용되는 모든 돈의 가치의 원천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자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동에 얽힌 스토리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구상에 통용되는 모든 가치의 원천이에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출발부터가 버블로 출발하는 거예요. 판타지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튤립 구근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가치로 다운이 될 게 있죠. 다운이 될 게 있는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무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수회화 같은 경우에는 그저 그냥 감상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감상 가치. 그걸 보면서 뭔가 판타지를 떠올리고 그 이면의 세계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런 감상 가치가 있는 건데 그 뭐 몇 조 있는 부자들은 그 감상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1000억, 2000억을 그 그림에 쓰게 되고 뭐 어제 말했다시피 죽었을 때 무덤에 같이 묻어달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비싼 그림들이 경매에 나오는 것은 그 그림을 구매한 사람이 되파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자식들이 그 재산 분할을 위해서 그림을 경매에 내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드물게 나오는 겁니다. 피카소 그림이 5만 개가 세상에 뿌려져 있지만 경매에 잘 안 나오죠. 다 어디가 있을까요? 그 순수한 감상 가치를 위해서 그 소장자들의 어떤 휴식처, 뭐 커피 마시는 공간이라든지 자기만의 개인 갤러리라든지 거실이라든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 나옵니다. 부자들이 어느 정도 가격 이상의 그 그림이라는 것은 투자 가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안 생기냐면 물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그림에 한해서입니다. 뭐가 안 생기냐면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것 같아. 그럼 시장에 더 많이 나오게 되죠. 막 경매 물건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야 가격 떨어지기 전에 팔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이? 그러면서 부동산 버블이 꺼지죠. 미술은 그런 게 없어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런 개념이 없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시장에 내서 팔아야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은 그 주요 콜렉터들이 기본적으로 1000억 이상의 재산가들이기 때문에 그 뭐랄까 경제적인 하나의 해방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더 돈을 축적을 한다거나 한다거나 그런 생각으로 그림을 접근할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그냥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만 개의 그림을 제가 그린다고 해도 그것은 감상 가치로 제 그림을 산 사람들의 전시장이나 집안에 들어가서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습니다.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격은 계속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그 그림을 무덤까지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 버블이라든가 튤립 버블과의 근본적인 그 순수 회화는 애초에 영적인 버블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 그림 자체에 자기 영혼성을 투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그림을 오래 감상하다 보면 그 그림하고 자기하고의 일치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절대 안 팔아요.